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에는 의문론의 마지막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국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의문론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이야. 이게 양상도 복잡하고 분류도 복잡하고 표기와 발음 둘 다 관련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헷갈리지 않으려면 사이소리 현상의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잡아야 돼. 오늘 제대로 정리하고 이제 다시는 헷갈리지 말자. 먼저 사이소리를 설명할게. 사이소리는 말 그대로 사이에서 소리가 난다는 뜻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합성어, 그 중에서도 합성명사와 관련이 있어. 합성명사가 만들어질 때 어근과 어근 사이에 특정한 소리가 생겨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 음운의 변동의 관점에서 보면 첨가에 해당하겠네. 그런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 합성명사를 이루는 두 개의 어근 중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여야 해. 즉, 어근이 하나만 고유어이든지 둘 다 고유어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러한 조건의 합성명사에서 일어나는 사이소리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양상, 뒤어근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양상이 있어. 여기서 다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사례와 표기하지 않는 두 개의 사례로 나눌 수 있어. 두 번째 양상, 두 어근 사이에 니은 발음이 생겨나는 양상이 있어. 여기서 다시 세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니은 발음이 한 개만 생겨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사례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사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니은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니은이 생겨나는 사례로도 나눌 수가 있어. 즉, 니은 발음이 생겨나는 양상은 총 3개의 사례로 정리할 수 있겠네. 지금부터 크게는 2가지의 양상, 작게는 5가지의 사례를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 먼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을 살펴보자.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의 초성이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이 이어지면 뒤에 놓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배와 속의 결합을 보자. 어근 배와 어근 속은 둘 다 고유어네. 의문론적 조건을 보면 앞 어근 배는 모음 에로 끝났고 뒤 어근 속은 초성이 시옷이네. 그래서 사이소리를 적용시켜서 배속이 아니라 뱃속이라고 발음하는 거지. 속의 시옷이 된소리인 쌍시옷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와 속을 뱃속이 아니라 배속으로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 다 뱃속이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즉 사이소리가 첨가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앞 어근 배의 비어있는 종성 자리에 표시하는 거야. 이때 시옷은 일종의 사인, 표지인 거지. 그래서 뱃속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뱃속으로 표기하게 된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디 보자. 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조건이네. 음끝을 적용하면 뱃, 속이 되고, 가만히 보자. 이번에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조건이네. 그러니 뱃, 속이라고 발음해야겠어. 자, 이처럼 사이시옷이 결합해 있는 뱃, 속은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음끝 된소리 되기를 적용시킨 후 뱃, 속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표기 뱃, 속을 뱃속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음끝 된소리 되기를 적용시킨 뱃속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게 된 거야. 우리는 이걸 1번 사이소리라고 하자. 다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두 번째 사이소리 현상을 살펴보자. 앞 어근의 종성이 마늘요리, 즉
울림소리 자음인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이고 뒤어근의 초성이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이 이어지면 뒤에 놓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물과 병의 결합을 보자. 어근 병이 한자어지만 어근 물은 고유어네. 의문론적 조건을 보면 앞 어근 물은 울림소리인 자음 리을로 끝났고 뒤 어근 병은 초성이 비읍이야. 그래서 사이소리를 적용시켜서 물병이 아니라 물병이라고 발음하는 거지. 병의 비읍이 된소리인 쌍비읍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과 병을 물병이 아니라 물병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 물병이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즉 사이소리가 첨가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앞 어근 물에 비어있는 종성 자리에 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표시할 자리가 없네. 그래도 억지로 표시하면 어색한 어말자음군이 되어버려. 즉 이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만 사이시옷은 표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없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물병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1번과 비교했을 때 된소리로 바뀌는 건 같지만 사이시옷 표기 유무로 구분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걸 2번 사이소리라고 하자. 다음, 선생님, 배 속이 뱃속이 되고 물병이 물병이 되는 걸 보면 이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교체잖아요. 그런데 왜 사이소리 현상, 즉 의문의 첨가로 설명하시나요? 역시 또 너니? 늘 예리한 질문을 하네. 이번 수업 마치면 꼭 선생님한테 와.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단편적으로 보면 너의 말이 맞아.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을 거야.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배속을 뱃속으로 발음하는 건 사이시옷 때문이 아니야. 사이시옷 표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결과를 표시할 뿐이야. 그래서 시옷을 된소리인 쌍시옷으로 발음하게 하는 어떤 의문적 요소가 첨가되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물병을 물병으로 발음하는 것도 비읍을 된소리인 쌍비읍으로 발음하게 하는 어떤 의문적 요소가 첨가되었다고 보는 거야. 그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된소리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번 사이소리, 2번 사이소리의 경우를 교체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 즉 의문의 첨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니은이 첨가되는 두 번째 양상을 살펴볼 거야. 먼저 니은 한 개가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을 살펴보자.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즉 종성 자음이 없는 어근에 뒤 어근의 초성 니은 미음이 이어지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양상이 있어. 코와 물의 결합을 보자. 어근 코와 어근 물은 둘 다 고유어네. 의문론적 조건을 보면 앞 어근 코는 모음 오로 끝났고 뒤 어근 물은 초성이 미음이네. 그래서 사이소리, 즉 니은을 첨가시켜서 코물이 아니라 콘물이라고 발음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와 물을 콘물이 아니라 코물로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콘물로 발음할 수 있도록, 즉 사이소리 니은이 첨가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앞 어근 코에 비어있는 종성 자리에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게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디 보자. 콧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조건이네. 음끝을 적용하면 콧이 되고, 가만히 보자. 이번에는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네. 그러니 콧물이라고 발음해야겠어. 자, 이처럼 사이시옷이 결합해 있는 콧물은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음끝,
비음화를 적용시킨 후 콧물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바로 이러한 양상 때문에 너희들에게 사이소리 현상이 복잡하게 다가왔던 거야.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책은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안 헷갈리겠니? 다 이해해. 이렇게 오마국에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헷갈리지 않을 거야. 자, 결론. 사이소리 현상은 단어의 생성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살피며 설명하는 것이고, 방금처럼 음끝 비음화로 보는 건 이미 생성된 단어를 음운의 변동의 관점에서만 살피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오케이? 우리는 이것을 3번 사이소리라고 하자. 다음, 앞 어근이 종성 자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의 모음 이나 반모음 이와 맞닿아 이어지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양상이 있어. 집안과 일의 결합을 보자. 여기서 집안은 다시 어근 집과 어근 안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미 합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의 어근으로 취급해. 어근 집안과 어근 일은 둘 다 고유어네. 의문론적 조건을 보면 앞 어근 집안은 종성 자음으로 끝났고 뒤 어근 일은 모음 이로 시작했네. 즉 앞 어근의 자음과 뒤 어근의 모음 이가 맞닿아 있어. 그래서 사이소리, 즉 니은을 첨가시켜서 집안 일이 아니라 집안 닐이라고 발음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안과 일을 집안 닐이 아니라 집안 일로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집안 닐로 발음할 수 있도록, 즉 사이소리가 첨가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앞 어근 집안에 비어있는 종성 자리에 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표시할 자리가 없네. 억지로 표시하면 어색한 어말자음군이 되어버려. 즉 이런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만 사이시옷은 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없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집안 닐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3번과 비교했을 때 니은이 첨가되는 건 같지만 사이시옷 표기 유무로 구분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걸 4번 사이소리라고 하자. 아, 잠시만. 이거 기억나? 니은 첨가 현상. 니은 첨가 현상과 4번 사이소리의 조건을 비교해보면 니은 첨가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즉 니은 첨가 현상의 합성어 부분이 바로 4번 사이소리 현상과 똑같은 내용인 거야. 같은 내용을 니은 첨가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게 좀 특이하네. 사이소리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아예 다루지도 않는 학자들이 있거든. 학교문법은 학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담으려다 보니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발생하게 된 거야. 아무튼 4번 사이소리는 여기까지 정리하자. 다음. 자,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4번 사이소리와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 앞 어근이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 모음이 뒤 어근의 모음 이나 반모음 이와 맞닿아 이어지면 니은 소리가 두 개가 첨가되는 양상이 있어. 나무와 잎의 결합을 보자. 어근 나무와 어근 잎은 둘 다 고유어네. 의문론적 조건을 보면 앞 어근 나무는 모음 우로 끝났고 뒤 어근 잎은 모음 이로 시작했네. 즉 앞 어근의 모음과 뒤 어근의 모음 이가 맞닿아 있어. 그래서 사이소리, 즉 니은 니은을 첨가시켜서 나무 잎이 아니라 나뭇잎이라고 발음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잎을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잎으로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두 다 나뭇잎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즉 사이소리가 첨가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앞 어근 나무에 비어있는 종성 자리에 표시하는 거야.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게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디 보자. 나뭇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조건이네. 음끝을 적용하면 나뭇잎이 되고, 가만히 보자. 이번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날 조건이네. 그러면 나뭇잎으로 바꿔야겠네. 어라? 다시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네. 그럼 나뭇잎으로 바꿔서 발음해야겠군. 자, 이처럼 사이시옷이 결합해 있는 나뭇잎은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음끝, 니은 첨가, 비음화를 적용시킨 후 나뭇잎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도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지. 아까 3번 사이소리와 비슷한 양상이지. 우리는 이걸 5번 사이소리라고 하자. 자, 오늘 우리가 배운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이소리 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번에는 고간, 세방, 수자, 차간, 퇴간, 회수를 보자. 어근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한자어들이네. 우리말 어근이 없으니 사이소리 조건에서 탈락. 이렇게 너무 자신감 넘치게 판단하면 안 돼. 항상 예외는 있었잖아. 이 6개의 한자어는 각각의 어근들이 전부 다 한자어지만 예외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되고 또 사이소리 현상의 표지인 사이시옷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발음도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또는 곧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불고기, 은돈, 빨래빵, 기와집, 이슬비, 오리빨, 머릿말. 벌써 막 귀가 불편하지 않니? 자, 오늘 배운 사이소리 현상은 사실 수의적 현상이었어. 즉,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불고기, 은돈, 빨래방, 기와집, 이슬비, 오리발, 머리말 등은 각각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조건을 갖추었지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일부의 학자들이 사이소리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모든 단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참고로 위쪽, 위체, 위층, 위턱 등은 표기 자체가 된 소리나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따라서 사이시옷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헷갈리지 마. 선생님, 차자는 한자어 어근인데 왜 차잔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해님은 왜 햇님이 아닌가요? 오, 멋진 질문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구나. 옥편을 보면 차는 차차 또는 차다로 옥편에 나와 있어. 즉, 차로 읽기도 하고 다과처럼 다로 읽기도 하는데 차는 사전을 보면 우리말로도 차야. 즉, 찻잔의 경우 차를 우리말 어근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을 적용하고 사이시옷까지도 표기한 거야. 그리고 해님의 경우 님은 전미사야. 그래서 파생어가 되는 거지. 사이소리 현상의 전제는 합성어니까 해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햇님, 달님이 아니라 해님, 달님이 맞아. 마지막으로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과 관련된 어문 규정을 살펴보자.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괄호 1.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이건 1번 사이소리네. 괄호 2.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건 3번 사이소리네. 괄호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건 5번 사이소리네.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괄호 1.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이건 1번 사이소리네. 괄호 2.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건 3번 사이소리네. 괄호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건 5번 사이소리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사이시옷 표기니까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2번 사이소리와 4번 사이소리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어. 3. 두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이건 한자어 어근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이 적용된 사례들이야. 표준발음법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된 소리로 발음한다. 이건 2번 사이소리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건 합성어와 파생어를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합성어 부분만 딱 떼어내면 4번 사이소리네.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건 1번 사이소리네. 2.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건 3번 사이소리네. 3. 사이시옷 뒤에 이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건 5번 사이소리네. 진짜 마지막. 그럼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는데 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시할 때 시옷을 사용하느냐?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되는 합성어들은 앞 어근이 뒤 어근을 의미적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를 보면 그러한 수식, 즉 관형격의 기능을 했던 말이 바로 시옷이었거든. 나랏 말싸미, 우리는 이걸 나라의 말이라고 해석하잖아. 이때 랏의 시옷이 바로 관형격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흔적으로 인해 사이소리 현상에는 사이 기역도 아닌, 사이 비읍도 아닌 사이 시옷을 표기하게 된 거지. 오케이? 자, 이로써 의문론이 모두 끝났어. 여기까지 현대문법이었고 이러한 문법의 내용이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파트가 바로 국어사야. 사실상 우리가 올라야 할 국어문법의 마지막 봉우리라고 할 수 있지. 현대문법을 잘 정리한 친구들에게 국어사는 오히려 쉽게 느껴질 거야. 반대로 현대문법을 엉성하게 정리한 친구들에게 국어사는 가장 힘든 코스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잘 정리하고 추스린 후에 마지막 국어사 파트를 시작해보자. 의문론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